제가 어떤 여자 엔지니어 분이랑 일을 할 때였었는데요. 항상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엔지니어로 살아남으려면은 리치가 돼야 돼. 너 그렇게 소프트하면 안 돼. 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면서 너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G4전 더얼시 컴퍼니 롤스로이스를 지나서 현재는 1억만 명이 넘게 사용하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 에이미 킴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돼서 오지에 가서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계속 병원에 가게 되니까 환자 입장으로 가는 게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2-3시간씩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은 10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하고 그때부터 약간 내가 상상했던 의료인의 세계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많이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의대 지원이 가능한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엔지니어 한번 진하게 경험하고 싶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G가전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6개월 인턴십 개념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사무직 엔지니어 직무였거든요. 근데 전날에 단체 이메일로 세컨 시프트 프로덕션 엔지니어링 롤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 직무가 뭔지 모르겠는데 공장이랑 관련된 직무니까 무조건 해봐야겠다. 갑자기 그 끌어오르는 생각? 여자 엔지니어라고 고상한 것만 하겠다는 편견을 내가 깨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모른 채. 현장에 처음 갔었을 때는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첫날에 출근을 했었는데 근육질에 문신 가득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식기세척기 생산 라인 2개와 함께하는 그런 직무였는데 안전 위험도 많아가지고 모두의 신경이 좀 많이 곤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까지 많은 이제 거만한 인턴들을 봐왔던 오퍼레이터 분들, 테크니션 분들은 조그만 아시안 여자애가 와서 뭘 하겠다는 거지? 약간 이런 눈빛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제가 마주했던 첫 엔지니어링 직무니까 내가 이거를 견뎌내지 못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할까? 그냥 무조건 이번엔 버텨보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엔지니어로서 큰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친구가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월마트에 가서 초콜릿 봉다리를 2개를 큰 거를 샀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 계시는 오퍼레이터 분들, 테크니션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미고요. 아직 학생이에요. 저는 좋은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일하시면서 필요한 거, 제가 도울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저를 소개를 했었고요. 그 일이 있던 이후에는 에이미 어제 사냥한 사슴고기 싸운 거 있는데 같이 먹을래? 이러면서 저 챙겨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에이미 불러봐. 이거 좋은 레슨이 될 거야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팀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소통도 더 잘 되니까 라인에 문제가 생기면은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컴퓨터 두드리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미루고 6개월을 더 있기로 했죠. 이번에는 퀄리티 엔지니어링 쪽으로 가서 품질 관련이었거든요. 공장에서 있었던 경험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품이 만들어져서 쓰는 사람들이 뭐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안전과 작업 환경까지 생각을 하는 게 또 엔지니어의 역할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엔지니어링 자체에 흥미가 생겨서 학교로 돌아올 때 아예 기계공학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경험해보는 엔지니어링이 G만의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산업이나 다른 회사도 이렇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된 곳이 허쉬였죠. 허쉬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간식인 미시스 피스라는 캔디랑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는데요. 엔지니어링이니까 공장도 딸려있고 G랑 정말 비슷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오산이었어요. 가전제품은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완성해가는 제조라면
초콜릿과 피넛버터는 재료가 섞이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변하는 과정이 제조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약간 나는 진짜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깨우친 것 같고, 뒤에서 배워온 스킬들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응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더더 큰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롤스로이스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사람들의 삶에 임팩트를 내고 있냐? 나 자신한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는데 오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순 없을까? 이러다가 겨울방학 동안 아프리카 루안다로 떠납니다. 거기서 정화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갔던 릴리마라는 동네는 사람들이랑 동물들이랑 같은 곳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었죠. 엔지니어링도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간 곳이 방산 산업 중에도 비행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불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체적으로 대형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GE, 페레미니, 그리고 롤스로이스 세 회사가 독식하고 있다고 보면 될 정도로 정말 기밀적이고 들어가기 어려운 산업이었어요. 운이 좋게 그 당시에는 롤스로이스에서 단 5명만 선발을 한 엔지니어링 로테이션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여러 부서를 돌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정말 많이 성장하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미국 군용 프로젝트를 매니징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약간 그쪽으로 갔었고요. 두 번째에 이제 디자인 엔지니어를 조금 더 오래를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롤로 아예 그 팀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됐죠. 제일 좋아했던 직무는 디자인 엔지니어 직무였는데요. 민간 항공기에 들어가는 엔진인 트랜 7000 그리고 군용 항공기에 사용되는 T-56 그리고 소형 항공기나 헬리콥터에 많이 탑재되는 M250까지 다양한 엔진과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떤 엔지니냐에 따라 엔지니어로서 마음가짐도 되게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특히 M250 엔진은 크기가 작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는 조금 더 멋있는 엔진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용 헬리콥터에 많이 사용이 되는 엔진인 거예요. 가끔씩 이 엔진이 달린 헬리콥터로 오늘도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뉴스레터 같은 이메일이 왔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유독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사실 기계공학도 비행기 엔진도 여전히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요. 그런데 회사 안에 성장뿐만이 아니라 회사 밖에 나도 같이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코딩을 한번 배워서 놀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코딩이랑 정말 안 맞는다고 믿으면서 학교 다닐 때도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피해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코딩을 하나도 몰라서 그냥 맨날 그 분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같이 껴서 어떻게 놀라고 했었고 나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도움 받는 것도 많았고 팀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툴을 조금씩 만들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는 뭘 해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봐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해서 가서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안 되는 거 붙잡고 밤 내내 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해결했어요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고 얼마 안 돼서 승진도 하고 좀 빨리빨리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빠른 실패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느끼던 답답함을 좀 많이 해소를 해줬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롤스로이스를 떠나면서 후회할까봐 굉장히 무서웠어요. 엔진이 싫어서 내 직무가 싫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끝에서 바로바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에 좀 매력을 느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환경 속에서 막 같이 뛰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이 바꿔
와봤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니까 할까 말까 할 때는 빨리 해보고 빨리 실패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런 두려움 끝에 내린 선택 이후에는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한 번 눈 딱 감고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종종 인수인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바빠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완전 다른 기술, 완전 다른 문화, 그리고 안 그래도 새로운 것들 투성인데 남들은 막 바쁜데 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되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떨어졌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모하기. 누군가 알려주기 기다리기보다 최대한 많은 상황에 스스로를 좀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 옆에서 오가는 대화, 사내 문서들을 직접 찾아보면서 노트하고 흡수하는 거를 좀 의식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기. 무작정 질문을 하기보다는 제가 가진 모든 리소스, 노트랑 사내 문서 이런 거를 가지고 최대한 접근해 본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질문을 한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디까지 이해를 했고 상대방은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과정을 좀 맞춰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표현하기. 아주 사소한 도움이라도 항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내 매니저가 있으면 더 좋고요. 누가 도움을 주셨는지, 누구 덕이었는지 분명하게 크레딧을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온콜 당직이라는 문화가 존재하는데요. 당직을 서고 버그가 터지면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당직 스케줄이 없었는데 그냥 3일 동안 2-3시간만 자면서 모든 시프트에 자발적으로 조인을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옆에서 듣고 노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트러블 슈팅 도와드리고 틈날 때 질문하고 하면서 그냥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매니저분들이 있는 팀에 가서 사소한 부분이라더라도 도움받았던 팀원분들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누구누구분이 진짜 어제 도와주셔서 이 버그 진짜 잘 해결했었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크레딧을 돌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제가 성장하길 바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덕분에 이름이 빨리 알려지면서 더 많은 기회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여자 엔지니어 분이랑 일을 할 때였었는데요. 항상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 엔지니어로 살아남으려면은 리치가 돼야 돼. 너 그렇게 소프트하면 안 돼. 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면서 너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혼돈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더 치켜 세우고 그렇게 엔지니어가 되는 걸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되게 그 다크한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도와주면은 저 사람 나만큼 잘 돼가지고 막 내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뭐 겸손은 버려야 돼. 엔지니어로 살아남으려면 이기적이어야 돼. 막 이런 말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멋진 리더들과 멘토들을 만났는데 결국 롱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나보다는 우리 팀이 스포트라이트 받을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시고 돕고자 하는 태도가 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배우려고 하고 있고 제가 배운 것도 더 나눠가고 싶어요. 경쟁보다는 아무래도 협력을 더 중요시하는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